자,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아빠하고의 어떤 자녀 교육관이 좀 다른 경우, 이제 보통은 자녀 교육관하고 경제관이 같아야 제가 말하는 모든 좀 강의들이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거죠. 학군도 그렇잖아요, 사실. 경제관이 뭐 같아야 되는데, 뭐 한 분은 굉장히 그런데 민감하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뭐 그러는데 저기가 있고, 한 분은 나는 뭐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우리 아이들 편하고 좀 너무 지나친 경쟁 없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런데 좀 살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경제관이나 자녀 교육관이 다르면 굉장히 좀 실천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는 더 아는 게 이게 좀 독이 된다고 그럴까요? 오히려 정보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뭐 알게 되니까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거 지금 눈앞에 바로 지금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잡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좀 답변은 부부가 의견이 다르면 인격이 훌륭한 쪽이 인격이 덜 훌륭한 쪽을 따라줘라, 그렇게 좀 원론적인 답은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안이 있는 쪽이 대안이 없는 쪽을 따라줘라. 그러니까 뭐 나는 나름대로 뭔가 입시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배우자는 뭐 입시로 달려야 된다,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된다,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강한데 지금 내가 좀 인격이 더 훌륭해, 내가 좀 참아줄 수 있어, 참아줄 수 있는 쪽이 인격이 좀 훌륭한 쪽인 거죠. 그러면 사실은 저렇게 가면 진짜 다 죽는 거 아닌가, 애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뭐 인생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대로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참아줄 수 있는 쪽이 좀 참아줄 수 없는 쪽을 그렇게 좀 따라주면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. 강남에서 완전 영유부터 해가지고 이제 달렸던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. 엄마는 완전히 본인도 강남에서 본인도 그 2세대인데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란 세대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고 자기 언니들이나 뭐 동생들 다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모르는 지금 엄마인 거예요. 근데 지금 아빠는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지방에서 이제 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자수성가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개척을 했던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아이들 지금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주면서 길러주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니까 좀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딱 보니까 아빠 쪽이 좀 인격이 훌륭했던 분인 거죠.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그냥 영 아니다, 저렇게 사교육 시켜가지고는 성과도 안 내고 애도도 힘들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냥 엄마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. 내버려두고 그 당시에 틈틈이 이제 아이들이 지치고 그럴 때 위로해주는 역할, 그런 걸로 이제 아빠가 주말에는 학원 안 가고 그러고 아빠랑 영화랑 같이 보러 갈까? 한강 가서 우리 자전거 뭐 탈까? 이러면서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입시는 성과가 안 났어요. 그렇게 달렸는데 사실 인서울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사실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런 재수까지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첫째 때를 그렇게 달려봐가지고 안 되니까 둘째는 좀 내려놓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오는 거죠. 카이로스가 오는 거죠.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뭐 아이의 첫 번째 인생은 망친 거냐? 뭐 망쳤다라기보다도 그런 와중에서도 아빠가 계속 자존감을 심어주고 뭐 그런 앞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좀 겪을 수도 있잖아요. 두 번째 뭐 사연이기도 한데 다양한 좀 힘든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이가 좀 미리 땡겨서 겪었다고 보는 거죠. 뭐 그렇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고 그럴 때 엄마처럼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막 관리하고 그러려고 하는 상사를 만난다든지 그러면 아빠가 했던 방법식으로 이렇게 따라줄 건 따라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자존감을 지키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뭐 그런 연습들을 했던 어떤 멘탈 훈련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아이의 인생을 20살만 살다가 아이들 인생이 끝나는 걸로 보지 말자 하는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,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저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는
진짜 이 귀한 시절 다 보내는데 낭비하고 막 그러는 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아이의 3, 40대나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. 아이랑 거의 7, 80년을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두 개 놓치는 걸 전략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는 거죠. 하나, 둘을 내주고 더 큰 거를 잡는다라고 하는. 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제일 더 큰 게 뭐냐라고 저는 물어보면 이런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20대 때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누구랑 결혼하느냐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입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남편이나 뭐 아이들한테 좀 양보를 해주면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잡고 나머지가 따라오게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모든 거를 내 뜻대로 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략적으로 무슨 얘기 또 들을 가능성이 뭐냐면요. 내가 엄마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.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이제 사춘기나 대학 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 거야. 이렇게도 이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그랬을 때. 그러면 아이들이 내 뜻대로 어렸을 때 잘 따라주면 좋겠죠.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랑 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그런 궁합이라고 그럴까요? 그러니까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의견이 강하다 그러면 이건 교육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거든요. 자기 의견이 없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.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. 그럼 네 의견대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이 한 부분은 나중에 엄마 말을 들어준다든지 남편하고도 그렇게 좀 합의를 보는 거죠.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하나에 있어서는 나한테 결정권을 주라고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B 플랜을 내가 마련하는 거죠. 아까도. 그러면 아빠는 계속 이쪽 부산 경남 쪽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해운대라든지 뭐 이런 교육 특구로 들어오는 것보다 좀 외곽에 빠져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배운 대로 그런 거를 누가 인격이 더 훌륭한가 좀 봐가지고 내가 그런 아빠를 좀 이해하지.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쪽이 나를 따르게 해야 돼요. 그러면 교육은 나한테 정권을 주고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아까 말한 그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좀 더 생각해보고 그게 안 되면 뭐 방학 때라든지 뭐 이런 때는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 친척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몇 달 있으면서 학원은 뭐 그쪽으로 보내본다든지 그런 경험 이런 세상도 있으니까 너무 풀어져서 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좋은 거를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과외 선생님들 한번 뭐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갖는다든지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뭔가 영역들에서의 그런 성취감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라고 굳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, 이거를 이제 성공학 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자기 능력의 범위와 관심의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일치시켜야 된다고. 내가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이렇게 좀 불만을 갖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영역을 좀 넓혀 나가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좀 아빠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정권을 나한테 일임하고 뭐 좀 관심까지 가져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 좀 기대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아빠한테 기대할 거는 안식일 식탁만 좀 지켜달라. 주말에 같이 와서 저녁에 밥 먹고 그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뭐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서 하고 또 아빠로서의 자리가 있어야 나중에 애들이 그 청소년기가 되고 그랬을 때 아빠가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권위가 쓸 수가 있는 거지. 아빠의 자리를 계속 비워두면 나중에 정말 사춘기 되고 그러면 소통 안 되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런 거 생각해봐서라도 뭐 다른 거는 다 바라지 않는데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대환란을 겪었거든요.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끝까지 우리 로마의 항전에서 막 싸우다 죽자 막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어요. 근데 랍비 요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그 몰래 빠져나와서 로마 황제가 될 그 장군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도 좋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도 좋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, 야브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고. 나머지는 다 부서뜨려도 된다고.
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근데 그 약속을 그 로마 황제가 될 군이 그 장군은 너무 뭐 어렵지 않은 부탁이잖아요. 그래 그러면 그 학교 하나는 지켜주지. 그 하나를 지켜서 탈무드가 살아남고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우리 안식 식탁 했던 것처럼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그 정신적인 가치를 지킨 걸로 2000년을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사실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남편한테 기대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쭉 하면 리스트를 한번 적어놓고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조금 하나 좀 그 지워 나가서 가장 중요한 요거 하나만 딱 해달라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바랬던 것들이 쭉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